안녕하세요.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톱파보는 비즈니슈입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화제를 몰고 온 기업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키노트를 보기 위해 엄청나게 긴 줄이 섰고요. 1만 2천 명에 달하는 행사장이 꽉꽉 찰 정도로 구름 인파가 몰렸다고 하죠. 이번에 CES에서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신제품에 마이크론이 들어간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음날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2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작년 말 애플을 제치고 나스닥 시총 1위에 올랐는데요. 지금은 다시 2위가 됐지만 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즈니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작은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어떻게 현재 세계 최고의 AI 강자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이번 CES 2025에서 보여준 활약을 살펴볼까요? 우선 엔비디아는 새로운 아키텍처 블랙웰을 탑재한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지포스 RTX 5090과 지포스 RTX 5080을 출시하고요. 지포스 RTX Ti와 RTX 5070은 2월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포스 RTX 5090은 지포스 RTX보다 성능이 2배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은 $1,999, 하나로 약 370만 원부터 출시합니다. RTX 5080도 RTX 4080에 비하면 속도가 2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은 $999로 책정됐습니다. 또 이번 CES에서는 엔비디아가 물리적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인데요.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코스모스를 활용해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을 가상의 3D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가상 환경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학습 효과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엔비디아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력해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CES에서 공개한 코스모스를 개발에 사용한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5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기도 했죠. 젠슨 황은 새 게임용 GPU에 미국 마이크론 그래픽 D램을 쓴다고 말했는데요. 옴디아에 따르면 작년 GDDR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42.4%, 삼성전자가 39.4%로 둘을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마이크론은 18.2%밖에 안 되는데요. 결국 하루 만인 다음날 현지 시간 8일, 젠슨 황은 성명을 내고 지포스 RTX 50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 제품이 들어간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에서 이걸 정말로 몰랐겠냐며 우회적으로 돌려깐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삼성의 미묘한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총이 300조 원이 안 됐고 삼성전자 시총은 350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때 젠슨 황이 삼성에 이러한 기술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엄청난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얘기를 SK하이닉스에 했을 때는 하이닉스 측은 아예 미국으로 방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젠슨 황은 다시 삼성과의 기억이 상당히 안 좋게 남았는지 지금까지도 한국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 뒤집혔는데요. 실상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CES에서도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건 이미 얘기가 다 돼서 확인만 한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SKC 유리기판까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젠슨 황은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면서 엔비디아가 요구한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반면 아직도 삼성전자의 HBM3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CES에서도 젠슨 항이 삼성의 HBM 개발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은 했는데요.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삼성이 만든 것이었다며 그들은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작년 CES 2023에서도 젠슨 항은 삼성전자 부스에 있는 HBM3 12단 모형에 승인이라는 사인을 남기고 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1년 넘게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HBM4로 기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는데요. 우선 HBM3부터 빨리 승인이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의 역사를 짚고 넘어갈까요? 엔비디아는 약 30여 년 전 1993년 젠슨 항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한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폐업 위기를 딛고 현재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었는데요. 1990년대 엔비디아가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게 바로 일본의 게임 개발사 세가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당시 세가 사장직을 맡고 있던 게 이리마지리 쇼이치로였는데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하기 위해 드림캐스트라는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젠슨 항과의 만남이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젠슨 항의 열정을 높게 사서 엔비디아의 드림캐스트 그래픽 처리 장치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요. 사실 뒤늦게 엔비디아의 GPU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해요. 이미지 렌더링 과정에서 획기적인 신기술을 적용했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좀 불안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리마지리는 젠슨 항을 끝까지 강하게 믿어줬고 어떤 식으로든 엔비디아가 성공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500만 달러 덕분에 엔비디아는 폐업을 간신히 면할 수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운영을 더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때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다시 제대로 된 GPU를 만들게 된 거죠. 그 결과 1999년 엔비디아는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에도 성공했고요. 다음 해인 2000년 이리마지리는 사장에서 사임을 했지만 세가는 엔비디아 주식을 1,500만 달러에 매각해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서로 윈윈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2017년 이리마지리가 AI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젠슨 항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1990년대에 세가 드림캐스트를 위한 첨단 그래픽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함께 고군분투한 그날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내 인생에 있어 행복한 기억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황 대표나 아니면 엔비디아 직원 중 누군가가 한 명이 연사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보냈는데요. 하루 만에 황 대표가 직접 답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초창기에 세가와 함께 일했던 때는 내 인생에서도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라면서 조만간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어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니 연사를 맡겠다라고 승낙했습니다. 또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하죠. 엔비디아는 이때 이후 전 세계 AI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2023년 1월 29일 집계 기준 270억 달러에서 2024년 1월 28일 집계 기준 609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점유율은 인공지능 GPU 시장에서 80에서 90%를 차지해 독보적인 1위에 올라 있는데요. 과감하게 신기술에 투자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더 어려울 때 가치를 알아봐준 상대를 잊지 않았던 게 엔비디아의 성공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직원 복지가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이직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엔비디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이주온이었습니다.